세계 최고의 CEO가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청와대, 삼성 본사, 대형 회의장. 아닙니다. 젠슨 황은 강남의 한 치킨집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죠. 저는 강서윤입니다. KNS 글로벌 뉴스 국제보도팀 팀장이죠. 15년간 전쟁터와 외교 현장을 누빈 기자입니다. 중동 내전도 취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녀왔죠. 수많은 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에서 세계가 흔들리는 장면은 처음이었죠.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워싱턴 편집국은 전쟁터 같았죠. AI 전쟁이 한창이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책상 위엔 보고서가 산더미였습니다. 모니터엔 연일 같은 기사가 떴죠. 한국 기술 정체 국면. 삼성, 중국 업체에 추월당해. 한국 반도체 미래 불투명. 외신 편집회의 때마다 같은 얘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한 미국 기자가 비웃듯 말했죠. 결국 하청 국가였던 겁니다. 미국 기술 빌려 쓰던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때마다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거가 약했죠. 데이터가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겁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새벽 3시였습니다. 편집국엔 저 혼자 남아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 한숨이 나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죠. 화면을 봤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한국 긴급 방문 확정.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젠슨 황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 최고 기술 기업 수장이 한국을 찾는다는 겁니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이후 15년 만. 15년이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긴급 방문을 한다는 겁니까?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눈이 멈췄죠. 방문 목적지 서울 강남 깐부치킨. 치킨집이라고요?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CNN까지 모든 외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동석 예정. 잠깐만요. 대한민국 재계 1위, 2위 총수가 함께 나선다는 겁니까? 그것도 치킨집에서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 최고 기술 기업 수장과 우리나라 최고 재벌 총수들이 치킨집에서 만난다는 게 말입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새벽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치킨집입니까? 왜 15년 만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죠. 동료 한 명이 출근했습니다. 서윤 씨, 밤새우셨어요? 이거 봤어요? 휴대폰을 들어보이더군요. 젠슨 황이 한국 치킨집 간대요. 재밌죠? 재밌다고요? 그를 쳐다봤습니다. 재밌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뭐가요? 그냥 K-팝, K-푸드 마케팅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젠슨 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여러 번 취재했죠. 기술 콘퍼런스에서, 주주총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요. 한치의 낭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데 치킨집을 택했다니 말이 됩니까?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상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서울로요? 치킨 먹는 거 취재하러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근거는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거요?
데이터는 없었죠. 하지만 15년 기자 생활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입니다. 그것도 긴급으로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요. 대신 확실한 거 잡아오세요. 즉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내렸죠. 11월 서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뜨겁더군요. 공항 라운지 TV마다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오늘 밤 강남 깐부치킨 방문. 시민들이 모여서 화면을 보고 있었죠. 와, 진짜 치킨집 간대. 우리나라 치킨이 그렇게 유명해?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요? 대박이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강남 깐부치킨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죠. 아, 오늘 그 유명한 CEO 오는데요? 거기 난리 났을 겁니다. 많이 모였습니까? 뉴스 보니까 새벽부터 사람들 몰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단하죠? 기사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후 6시 깐부치킨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말이 맞았죠. 난리였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카메라 기자들, 경호원들, 구경 나온 시민들까지요.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증을 목에 걸고 앞으로 나갔죠. KNS 강서윤 기자입니다.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취재진 구역으로 들어갔죠. 다른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뉴스 될까? 그냥 홍보용 아닌가? 치킨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죠.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3대가 천천히 다가왔죠.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만 쉴 새 없이 터졌죠. 첫 번째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죠. 젠슨 황이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여유로운 미소였죠.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와!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졌죠. 두 번째 차에서 이재용 회장이 내렸습니다. 흰색 셔츠, 단정한 모습이었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내렸죠. 회색 패딩을 입은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대한민국 재계 1위, 2위 총수요. 그리고 세계 최고 기술 기업 수장입니다. 치킨집 앞에 나란히 서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젠슨 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이었죠.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시민들이 외쳤죠. 젠슨 황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건 제가 쏩니다.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였죠. 시민들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집중했죠. 모든 걸 쏜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치킨값을 낸다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이재용 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 오셨으면 치맥은 빠질 수 없죠. 정의선 회장도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세 사람이 치킨집 안으로 걸어갔죠. 다른 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에이, 그냥 친목 모임이네. 이벤트였나 봐. 낚였네. 실망한 목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내부 취재 허가를 받았죠. 제한적이었지만 벽 뒤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치킨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죠. 치킨이 나왔습니다. 황금빛 바삭한 껍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맥주 잔이 부딪혔습니다. 건배. 웃음이 터졌죠. 젠슨 황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재용 회장이 답했죠. 한국 치킨은 세계 최고입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최고예요. 잠시 멈췄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공기가 변했죠. 웃음이 멈췄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이재용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젠슨 황이 계속 말했죠. AI의 미래 말입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뭐라는 겁니까? 중국에도 없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세계 최고 기술 기업 수장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AI의 미래가 한국에 있다고요? 이재용 회장이 물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젠슨 황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죠. 진심입니다. 단호했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여기 온 이유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젠슨 황이 맥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AI 반도체입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차세대 칩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100배 빠른 칩 말이죠. 이재용 회장이 반응했습니다. HBM 말씀이십니까?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죠. 고대역 메모리 칩 HBM3 말입니다. 세계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죠. 제 펜이 멈췄습니다. HBM이요.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었죠.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는 겁니까? 정의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젠슨 황이 웃었죠. 맞습니다. AI가 몸을 가지려면 당신들 기술이 필요하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제안하러 왔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이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죠. 젠슨 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진지함이 묻어났죠. 미국도 중국도 한국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봅니다. 중심으로 말이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 CEO가 지금 말하고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었죠. 더 이상 하청국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가 표준을 만들죠. 젠슨 황이 활짝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온 거죠. 맥주 잔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무게가 달랐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무게였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오늘 세계가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외신 기자들이 비웃던 치킨집이요.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일어서는 순간이었죠. 대화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치킨집 안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죠. 저는 벽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죠. 펜을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젠슨 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속도 문제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죠. 젠슨 황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칩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AI를 만들어도 메모리가 따라주지 못하면 소용없죠. 정의선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HBM이 필요한 겁니까? 젠슨 황이 활짝 웃었죠. 정확합니다. HBM3,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 칩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회사뿐이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만 만들 수 있다고요? 이재용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 준비 중이죠. 젠슨 황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파트너로 말이죠. 하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요. 그 말에 공기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부품만 납품하는 하청업체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세계 최고 CEO가 지금 동등한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의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로보틱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없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죠. 젠슨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로봇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가 가진 기술이 세계 최고죠. 정의선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무게였죠. 이재용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젠슨 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미국도 결국 인정할 겁니다. 한국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걸요. 그 말에 정의선 회장이 반응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죠. 젠슨 황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 한국을 원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온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죠.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젠슨 황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잠깐 나가볼까요? 이재용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으로요? 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정의선 회장도 웃었죠. 좋습니다. 나가죠.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이 더 크게 환호했죠. 와, 젠슨 황, 이재용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 젠슨 황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사장님에게 뭔가 말했죠.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직원들이 치킨 상자를 들고 나왔죠. 수십 박스였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쏩니다.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열광했죠. 젠슨 황이 직접 치킨 상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정의선 회장도 함께했죠. 세 사람이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있는 나라죠. 젠슨 황이 한 시민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치킨 정말 최고예요. 시민이 답했죠. 한국이 최고죠. 젠슨 황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죠. 기술도 사람도 모두 최고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인간처럼 다룹니다. 따뜻하게 정성스럽게요. 그게 한국의 힘이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 CEO가 지금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있었죠.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요. 이재용 회장이 젠슨 황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었죠. 함께 가겠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요. 젠슨 황이 두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가 놀랄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요. 세 사람이 다시 웃었죠. 하지만 이번 웃음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났죠. 미래를 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밤 치킨집에서 새로운 동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동맹이요. 이제 세계는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올라서는 선언이었습니다. 치킨 나눔이 끝나고 세 사람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흘렀죠. 이재용 회장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을 쳐다봤죠. 이 가게 이름 아십니까? 젠슨 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깐부치킨이죠? 맞습니다. 깐부요. 깐부가 무슨 뜻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말로 서로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친한 친구, 동료, 파트너를 뜻하죠. 젠슨 황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로의 편이라고요? 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젠슨 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깐부가 되는 겁니까? 정의선 회장이 맥주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깐부가 되는 거죠. 이재용 회장도 잔을 들었습니다. AI 깐부요. 젠슨 황이 활짝 웃으며 잔을 들었죠. AI 깐부. 좋은데요? 세 잔이 부딪혔습니다. 짤랑. 그 소리가 치킨집 안에 울렸죠. 저는 메모장에 휘갈겨 썼습니다. AI 깐부.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 반도체 공동 개발부터 시작하죠. 삼성의 HBM 기술과 엔비디아의 GPU를 결합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AI 칩을 만드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로보틱스도 함께 가야죠. AI가 몸을 가지려면 우리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젠슨 황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요. 더 이상 부품 공급국이 아닙니다.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표준을 만드는 나라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따라가기만 했죠. 미국이 만든 표준을, 일본이 만든 규격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재용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첫 제품을 내놓겠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었죠. 로보틱스도 동시에 갑니다. 젠슨 황이 웃었습니다. 세계가 놀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생방송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켜고 있었죠. CNN, BBC, 블룸버그까지요. 한 외신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입니다. 엔비디아 CEO와 삼성, 현대 총수가 만나고 있죠. 처음엔 단순한 이벤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AI 반도체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을 확인했죠. CNN, AIS 뉴 캐퍼털 솔. 블룸버그 코리어 테이크스 센터 스테이지 인 AI 레이스. 로이터 엔비디어 CEO 픽스 코리어 에즈 키 파트너.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었죠. 치킨집 안에서 젠슨 황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잊지 못할 겁니다. AI 깐부의 시작이니까요. 이재용 회장이 답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이었죠. 끝까지요.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역사의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밤하늘이 펼쳐졌죠.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보다 밝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서울을 봅니다. AI의 수도 서울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사였죠. 서윤 씨,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한국 기사가 일면 톱입니다. 빨리 기사 보내세요.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썼죠. 오늘 밤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역사가 쓰였다. AI 깐부. 그 단어 하나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이건 기술의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연대였죠. 서로를 믿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깐부의 의미였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치였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죠.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밤을 기록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올라서는 이 순간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호텔방에서 눈을 떴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폭발하고 있었죠. 본사에서, 동료들에게서, 외신 기자들에게서요. 제 기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을 확인했죠.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컨 디플로머시, 코리어즈 PR 스턴트, 텍 수밀리미터의 네더, 프라이드 치컨 조인트, 릴리, 엔비디어 CEOS 코리언 푸드, 투아 AISES 아이브라우즈. 조롱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치킨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모양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심했죠. 진지한 기술 회동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뤄진다니 한국의 수준을 보여준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상사였습니다. 서윤 씨, 지금 편집회 중인데요.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화면이 켜졌죠. 워싱턴 편집국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앉아 있었죠. 상사가 말했습니다. 서윤 씨 기사 때문에 난리예요. 외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치킨집 회동이 그렇게 중요한 뉴스입니까? 그냥 훈훈한 문화기사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단호했죠.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AI 반도체 공동 개발. 그게 확정된 겁니까? 계약서라도 봤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약서요? 공식 발표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죠. 공기를 느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을 봤죠.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 씨, 기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죠. 데이터라고요? 증거라고요? 저널리즘이 그것만으로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증거요. 그들이 원하는 게 증거라면 찾아주겠습니다.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젠슨 황의 최근 인터뷰 영상들을요. 기술 컨퍼런스 발표 자료들을요.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 히스토리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였죠. 그때였습니다.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3개월 전 젠슨 황의 주주총회 발표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AI와 로보틱스의 미래는
100% 파트너십에 달려 있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죠. 하지만 다음 문장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적의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누구냐고요? 젠슨 황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겁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죠.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 그게 뭡니까? HBM입니다. 그걸 만드는 나라가 어딥니까? 한국이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보도 자료를요. HBM3 양산 준비 완료.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을요. 차세대 GPU, 고대역 메모리 필수. 모든 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죠. 한국은 이미 AI 생태계의 중심이다. 세계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지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삼성 내부 소식통과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엔비디아와의 협력건 더 파봐야겠습니다. 취재원이 답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극비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외신 기사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조롱이었죠. 한국의 치킨 외교. 기술이 아닌 음식으로 승부수.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죠.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증명하겠다고요. 데이터로, 증거로, 팩트로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말이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치킨집 뒤에 숨은 진실. 한국이 AI 시대의 중심이 되는 이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으로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보도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 한국의 위상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노트북 화면엔 수많은 창이 열려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 보고서, 엔비디아 기술 로드맵,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까지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뭔가 이상한 흐름을요. AI 반도체 공급망을 추적하다 보니까 모든 선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삼성전자의 HBM3, 세계 주요 AI 기업 80%가 쓰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도 마찬가지였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요. 모두 한국 칩 없이는 AI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더 파고들었죠. 현대차의 로보틱스 기술도 조사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력, 독자 개발 로봇 플랫폼까지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로봇 기업들이 현대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 단순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AI 생태계의 중추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메모장에 휘갈겼었죠. 한국 AI 시대의 심장. 세계는 이미 한국 없이 못 산다. 새벽 4시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개발 계획을 봤습니다. 거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노드 마이너스 프라이메리 테스트베드. 코리아 노드라고요? 테스트베드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더 찾아봤습니다. 내부 문서 하나를 입수했죠. 차세대 AI 칩 개발 한국에서 우선 테스트. 삼성 SK와 긴밀 협력 중. 숨이 막혔습니다. 젠슨 황이 치킨집에서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한국은 테스트베드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죠.
테스트베드라는 건 단순히 실험대가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곳이죠. 새로운 기술이 처음 태어나는 곳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죠. 중소기업 리스트였습니다. AI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이요. 2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죠.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최근 2년 사이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직접 계약을 맺었더군요. 하청의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파트너였죠. 한 중소기업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주문이 밀려서 공장을 증설 중이죠. 어디서 주문이 들어옵니까? 실리콘밸리 쪽에서요. 한국 기술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세상은 몰랐습니다. 외신은 여전히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AI 시대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고요. 오전 9시였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한 메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제목만 있었죠. 포 코리어 프레스. 열어봤습니다. 초대장이었습니다. AI 테크놀로지 수밀리미터 2024. 워싱턴 D.C. 스페셜 인비테이션 포 코리언 미디어. 워싱턴에서 다음 주에 AI 기술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포아워 프렌즈 인 코리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고요? 한국을 위해서 특별 초대한다는 겁니까? 누가 보낸 걸까요? 답장 주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죠. 젠슨 황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신호였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서윤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중소기업 하나가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어요. 뭐라고요? 부산에 있는 반도체 부품 회사인데요. 엔비디아가 직접 찾아갔대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치킨집 회동 이후 불과 3일 만입니다.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회사를 검색했죠.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50명 정도였죠. 하지만 보유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초정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었죠.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재생했죠. 엔비디아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우리 같은 작은 회사를요? 대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했죠.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기적은 항상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죠.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한국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치킨집 뒤에 진실 마이너스 한국이 AI 심장이 되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삼성의 HBM, 현대의 로보틱스, 200개 중소기업의 부품 기술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세계는 지금 조용히 한국화를 겪고 있다. AI 시대의 표준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치킨집 회동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혁명은 지금부터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워싱턴 콘퍼런스 참석 신청을 했죠. 이제부터 진짜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요. 숫자로, 데이터로, 팩트로 말이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AI 기술 콘퍼런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이상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상무부 삼성 엔비디아 기술 제휴 조사 착수. 손이 멈췄죠. 조사라고요? 무슨 조사입니까?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AI 기술 유출 우려. 안보 차원 검토 필요. 한국 기업과의 과도한 협력, 미국 이익 저해 가능성.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과 협력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죠. 워싱턴 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AI 기술 콘퍼런스 취재입니다. 한국 기자시군요.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관련 뉴스가 많더군요.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았죠.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죠.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부상, 미국 기술 산업의 위협인가? 삼성과 엔비디아의 밀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뭐 좋은 얘기만은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죠. 미국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코리어즈 택 앰비션 투 머치, 투 패스트. 이즈 코리어 게팅 투 파워펄 인 AI. 어메러커 머스트 와치 코리어즈 라이즈 캐펄리.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더니 이젠 경계한다는 겁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지 동료 기자였죠. 서윤 씨, 지금 워싱턴 분위기 아세요? 심상치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상무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 엔비디아 협력을 막으려는 거죠. 무슨 명분으로요? 안보래요. AI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한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식이죠.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이 위험하다는 논리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술 개발 열심히 한 게 죄입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콘퍼런스 회장으로 향했죠. 워싱턴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입구부터 삼엄했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죠. 기자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습니다. 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까지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 외신 기자가 말을 걸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입니다. 아, 한국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한국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코리어즈 게팅 투 파워펄 그런 얘기들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강해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연사들이 나왔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 AI의 미래에 대해 말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삼성도 SK도 현대도요. 마치 없는 것처럼 다뤄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미국 기자 몇 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들었죠. 오후에 젠슨 확 나온대. 뭐 얘기할까? 한국 얘기 나올까? 나오면 곤란한데. 상무부가 예민하게 보고 있잖아. 그러게. 한국이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너무 나선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죠. 검은 가죽 재킷,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젠슨 황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많은 분들이 AI를 기술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AI의 미래는 신뢰의 경쟁입니다. 신뢰라고요? 회장이 술렁거렸죠. 젠슨 황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로고였죠. 삼성, SK, 현대 로고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순간 회장 공기가 변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죠. 미국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젠슨 황이 그쪽을 봤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술렁인 정도가 아니었죠. 충격이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의 하청국입니다. 왜 그들을 신뢰합니까? 젠슨 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청국이라고요? 그가 천천히 답했죠. 하청국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혁신의 동반자입니다. 제가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유죠.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는요? AI 기술이 중요한데 한국과 공유하는 게 맞습니까? 젠슨 황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였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죠.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로비가 난리였죠. 기자들이 젠슨 황을 둘러쌌습니다.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미국 정부와 마찰 각오하신 겁니까? 한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젠슨 황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매우요. 한국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빠져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죠. 적었습니다. 오늘 전쟁이 시작됐다. 기술의 전쟁이 아니다. 신뢰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회장을 나왔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말이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호텔로 가면서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선택이었죠. 누구를 믿고 함께 갈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젠슨 황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죠. 경계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외신 반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헤드라인들이 뜨기 시작했죠. 로이터 긴급 속보였습니다. NVIDIA CEO 코리어 is the partner of the future. 블룸버그도 떴습니다. 젠선 횡 퍼블리클리 백스 코리어 디스파이트 U.S. 컨선츠. CNN 생방송 화면에는 KOREA라는 단어가 거대하게 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였죠. 서윤 씨, 지금 한국이 난리예요. 무슨 일입니까? 젠슨 황 발언 때문에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다 관련 키워드예요. 시민 반응은요? 엄청나요. 자부심 폭발이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죠.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해냈다. 세계가 드디어 한국을 인정하네. 국뽕 차오른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반응은 달랐죠. 미국 언론 댓글을 봤습니다. 한국이 너무 나간다. 미국을 배신하는 건가?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인데 왜 한국 편을 드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 뉴스가 떴죠. 미국 의회 한마이너스 엔비디아 협력 청문회 검토. 기술 유출 우려, 제재 가능성 거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재라고요? 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기술 개발 열심히 한 게 죄입니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해야 했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취재해야 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미국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한국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기술의 전쟁이 아니라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요.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죠?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네,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따뜻했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세계 중심이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죠.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죠. 기자는 울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죠. 11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죠. 어디서 오셨어요? 워싱턴입니다. 아, 그 회의 취재하셨구나. 뉴스 봤어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젠슨 황이 한국 편 들어주고 우리가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게요. 기분 좋더라고요. 기사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죠. 서윤 씨 대박이에요. 기사 조회수 폭발이래요. 한국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세계가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기술로, 신뢰로, 미래로 증명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계속 쓰겠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8장. 그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엔 각국 언론 기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일면이었습니다. From K-POP to K-AI, 더 코리언 렌 AISSANC. 파이낸셜 타임스도 바뀌었죠.
코리어 더 뉴 실리콘 밸리 오브 AI 에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언론들이었습니다. 이젠 인정하고 있었죠. 숫자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증시는 연일 상승세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죠. 서울시청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K-AI 이너베이션 허브 개관식. 삼성동 신청사. 가야 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대한민국이 AI 시대 중심이 되는 선언이요.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삼성동 신청사 앞에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죠. 입구에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성, 엔비디아, 현대였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죠. 이재용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이 AI 시대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날이죠.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죠. 정의선 회장이 이었습니다. 로보틱스와 AI가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이 무대에 올랐죠. 한 달 전 저는 강남 치킨집에 갔습니다. 회장이 웃음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다루죠.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세계 AI의 심장이 됩니다. 한국이 만드는 미래가 세계 표준이 됩니다. 폭발적인 박수였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죠. 저는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푸르렀죠.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썼죠. 나는 기자다. 진실을 좇아 수많은 현장을 누볐다. 그러나 그날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처음으로 미래를 보았다. 세계가 바라보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다. 젠슨 황의 한마디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관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땅의 열정, 기술, 그리고 사람. 그것이 곧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록한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의 첫 장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었죠.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죠. 그리고 이제 AI 시대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요.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KAI 이노베이션 허브가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세계를 비추는 등대 같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죠. 앞으로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